자, 또 이제 실력편,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단원 공부를 하는데, 문제 양이 좀 많죠. 5단원이 아마 요 기하 과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색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런 단원들이 있어요. 낯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색한, 듣도 보도 못한, 아마 제일 처음에 수열을 배웠을 때 여러분이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중학과정에는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고등과정 뭐 벡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아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그 새로운 낯선 게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학습에 의해서 뭔가 배워나가는 훈련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하 같은 과목은요 후반부로 가면 다 새로워요. 지금 요 5단원도 새롭지만 6단원에서 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것도 굉장히 새롭고요. 뭐 7단원, 8단원에서 뭐 정사형, 뭐 공간도 이런 것들도 보면은 도형은 눈에 익지만 그 논리가 다 새롭습니다. 공간좌표, 뭐 공간 벡터.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 번만 제대로 학습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혀놓으면 어느 순간 매끄럽게 잘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자, 실력편 5-21번부터 진행을 할 건데 만만치 않아요.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벡터 A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벡터 A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벡터,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벡터, 이게 벡터 A예요. 이렇게 벡터 A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직인, 이런 수직인, 이 수직인, 근데 크기가 1인 이런 단위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벡터건 좌표건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Y축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적당히 평행이동 해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뭐 이렇게 가는 벡터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좀 잡아보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직이니까 여기 반드시 수직이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원이 하나가 있으면 X축이고 Y축이고 반지름이 R이고 R이면 이렇게 긋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 각이 세타가 되면은 이 점의 좌표가 뭐였습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 점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 요 각이 뭐냐면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인데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사인에 괄호 열고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요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뭡니까?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고 또는 뭐도 가능하냐면요. 이게 수직한 벡터가 이 벡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 벡터도 가능하잖아. 맞나요? 그럼 반대쪽 벡터는 요거랑 부호가 반대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도 역시 가능합니다.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오케이. 이제 수능스러운 문제를 풀어볼게요. 5-22번은 과거 고3 평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29번 문제였던가요? 총 30문제 중에서 오답률 두 번째 높았던 뭐 굉장히 만만치 않았던 그럼 28번이 29번이 아닌가 보다. 28번이었나 보다. 2016 6월 평가 모의고사 28번으로 쌤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반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고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반지름 길이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반원이 D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호 AC 위에 호
AC 위에 어떤 점 P가 놓여 있고, 맞니? 호 EC 위에, 호 EC 위에 어떤 점 Q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O1P 벡터랑 O2Q 벡터에 더한 것의 크기.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두 벡터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것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래요. 그럼 현재 O1P 벡터나 O2P 벡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벡터들은 크기가 항상 일정하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가는 벡터니 크기가 항상 1인 벡터니까 이 벡터건 크기는 일정하고요. 방향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얘의 최대값이 2분의 1, 최소값이 2분의 1이란 말은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벡터 O1P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O2Q 크기의 제곱 더하기 2의 벡터 O1P 내적 벡터 O2Q가 언제나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요거는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넘기시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7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말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인데 이 각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인데 그 코사인 값이 제일 작다는 값이 요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코사인 함수가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세타가 제일 클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이 세타가 제일 클 때는 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현재 O1P 벡터랑 O2 벡터는 언제 각이 제일 클까? 그럼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럼 평행이동이고 평행이동. 평행이동하면 O2Q를 O2를 O1으로 겹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O1P는 노란색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O2Q는 녹색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각이 언제 제일 큽니까? 보이나요? 그렇죠. O1P가 요것이고 O2Q가 뭐 이런 식이 됐을 때 이때 각이 제일 큰 거죠. 맞습니까? 그때의 코사인 값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8분의 7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8분의 7이죠. 왜냐면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이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플러스 8분의 7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바닥에다가 그대로 쑤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네, 8분의 7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요 빗변 길이가 1이고 코사인 값 8분의 7이니까 이게 8분의 7이 되는 거죠. 근데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이 길이가 8분의 1인 거죠. 8분의 1. 8분의 1. 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삼각형 O1PQ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O1P Q가 어디 있을 때? 최소가 됐을 때. 이때의. 그러니까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을 때, 이게 O1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이 길이 뭐 이렇게 그리면은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값, 이거 세타가 되는 거, 잠깐, 세타 아니군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니까, 한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플러스 8분의 7이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값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사인의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의 1 마이너스 64분의 49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8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요 길이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8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지금 8분의 7이에요. 8분의 7. 네, 8분의 7입니다. 8분의 7인데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지금 1이니까 잠깐만 이렇게 할까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똑같은 거 8분의 1이죠.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7에서 8분의 1 빼니까 8분의 6. 이 길이는 8분의 6.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색칠한 부분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 윗변 8분의 6은 4분의 3이죠. 4분의 3 곱하기 높이 8분의 루트 15가 돼서 88에 64분의 3 루트 15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 도형이 더한 것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고 그 순간에서 이제 PQ가 어느 위치인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 뒤에 후반부를 쭉 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23번도 굉장한 문제예요. 이게 2011 수능에서 오답률이 3번째로 높았던가?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원이 하나가 있고 정상 마킹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이 지름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요 AB에 대해서 이 각도가 12도가 될 때가 벡터 AT가 되는 거야. 질문이 뭐냐? 요 각이 12도를 정했을 때 원 O를 X가 뺑글뺑글 움직였을 때 AD 벡터랑 CX 벡터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이 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벡터는 여기 있고요. CX 벡터는 이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때 내적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푸는 방법,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로 풀 수도 있고 원의 성질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내적이 최소가 되는 걸 봤더니 이 벡터는 그냥 일정한 벡터죠. X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벡터 CX 벡터가 뭐냐면은 여기는 고정인데 이게 움직이니까 이 벡터 CX가 움직임에 따라서 CX 벡터 계속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일정하지 않은 벡터인 거야. 일정하지 않은 벡터인 겁니다. 이거 내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내적 관련된 고난도 문항은 대부분 전부 다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 다시 말하면 벡터가 움직이는 문제.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뭐를 인지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변하는 형태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요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 할까가 문제인데 원이나 구가 등장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의 중심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원상에 한 점이 있어. 어떤 점 X가 움직여, 뱅글뱅글. 그래서 이런 벡터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벡터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벡터가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죠. 맞나요? 그런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요렇게 다시 말하면 벡터 AO, OX로 이렇게 벡터를 쪼갭니다. 그러니까 벡터 AX가 있는데 이걸 벡터 AO 더하기 벡터 OX로 쪼개면 하나를 두 개로 쪼개니까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얘는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지만 벡터 AO는 시점 고정, 정점 고정이니까 그냥 일정한 벡터고요. 벡터 OX는 시점 고정, 정점이 움직이니까 변하는 벡터지만 원의 성질에 의해서 또는 구의 성질에 의해서 항상 크기가 일정한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만 이렇게 고려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벡터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벡터 AD는 그대로 냅두고요. 내적 CX 벡터를 CO 더하기 OX로 만들어 볼게요. 벡터 CO 더하기 벡터 OX로 만듭니다. 그럼 이 식은 벡터 AD 내적 벡터 CO가 되고요. 여기는 벡터 AT 내적 벡터 O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중에서 움직이는 건 X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일정합니다. 일정한 벡터끼리 내적을 했으니까. 그리고 AD랑 OX는 이게 AD 벡터야. 그 다음에 이게 OX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 최소가 되려면 이 벡터는 크기가 일정하죠. 이 벡터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두 벡터가 이동하게 돼서 코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값은 벡터 AD 크기, 벡터 OX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최소가 되면 되겠고 각이 제일 크면 되기 때문에 각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180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AD하고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OX 벡터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AD랑 이 코사인 세타 제일 작을 때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때 ACX를 물어봤으니까 A, C, X이기 때문에 요 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12도고요.
여기가 48도죠. 60도에서 12도를 빼니까. 그리고 억각이기 때문에 이 각이 역시 또 48도입니다. 억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각과 원주각이므로 이 각은 반절인 24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됐죠? 다음 5-24번. 자, 이거는 이제 수능 문제들이 아니에요. A, B랑 B, C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 A, B, C의 외심을 오라고 할 때 이거를 구하십시오.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뭐 A, B, C가 이렇게 있고 이 길이가 4이고 이 길이가 6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심이니까 외접원의 중심이죠. 이런 점이 5가 있고요. 이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반지름은 항상 일정합니다. 외심이니까. 알겠죠? 그랬을 때 CA 벡터랑 BO를 구하는 거야. BO 벡터랑 CA 벡터를 내적하는 문제입니다. 뭐 되게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근데 골치가 아파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잖아. 그러면 기준이 되는 몇 개의 벡터로 이걸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원래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두 벡터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각도 같은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준이 되는 벡터가 이 중심에 또 오란 점, 마치 막 원점처럼 있고 A, B, C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벡터 OA를 벡터 A, 벡터 OB를 벡터 B, 벡터 OC를 벡터 C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이렇게. 그러면 이 4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의 크기가 4라는 뜻인 거예요. 이 6이라는 말의 의미는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가 6이라는 뜻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벡터 B 빼기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벡터인 거예요. 이런 벡터. 뭐 이런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벡터의 크기가 4하고 6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CA 벡터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C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에서는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C 내적 그다음 벡터 BO 벡터는 뭡니까? 벡터 B의 역벡터 요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 요걸 활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 이 값은? 얘는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B 플러스 벡터 B 내적 C.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곱하면 되는 거죠.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벡터 A의 크기가 벡터 B의 크기가 벡터 C의 크기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R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벡터 B의 크기 제곱, R의 제곱. 벡터 A 크기 제곱, 또 R의 제곱. 빼기 2 벡터 A 내적 벡터 B는 16. 또 이것도 제곱하니까 R의 제곱, 마이너스 2 벡터 C 내적 벡터 B는 66에 36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당히 조합을 해서 A랑 B 벡터는 내적해서 마이너스, B랑 C는 플러스. A랑 B는 마이너스, B랑 C 내적은 플러스니까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시면 사라지니까 2로 묶어내면은 이 식은 그렇죠.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벡터 B 내적 벡터 C가 되고요. 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자, 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예요. 삼각형 ABC에서 AB 벡터, BC 벡터, CA 벡터. 이것도 사실은 세 벡터가 필요가 한 건 아니죠. 뭐 ABC라고 놓게 되면은 뭐 무게중심을 G라고 놓게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이 문제가 AB 벡터는 벡터 C, AB 벡터는 쓰겠습니다. 요 벡터는 벡터 C, BC 벡터는 벡터 A, CA 벡터는 벡터 B. 그럼 무슨 식이 성립하냐면은 벡터 C에다가 벡터 A를 더하고
그 다음 다시 벡터 b를 더하면 0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를 다 더하면 시작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선분 AB 길이가 C란 말은 요거 선분의 길이, 요 길이는 C고요. 뭐 요 길이는 B고요. 뭐 요 길이는 A고요. 뭐 이 말인가 지금? 됐습니까? 당연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AG 벡터를 구하십시오. 자, 첫 번째. A부터 G까지 가는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연장하게 되면 이것이 중점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통해 표현할 수가 있죠. 네, 2분의 1에 요 벡터, 벡터 C, 요 벡터, 마이너스 벡터 B 한 다음에 2대1로 내분하니 곱하기 3분의 2 하시면 없어져서 정답은 3분의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가 됩니다. 1번 끝. 자, 2번. 그때 벡터 AG의 제곱을 구하십시오. AG의 제곱을 구하십시오. 이게 지금 벡터 A인데 크기 제곱, 그러니까 이거 크기의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합니까? 9분의 벡터 C 크기 제곱 더하기 벡터 B 크기 제곱 마이너스 2의 벡터 B 내적 벡터 C. 요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내적을 얘는 알지? 얘는 벡터 C의 크기는 C야. 이거는 크기가 B야.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각도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BC니까 B하고 C를 놔두고 넘겨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C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벡터 B 더하기 2벡터 B 내적 벡터 C는 또 벡터 A 크기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따라서 얘 넘기고 넘기시면은 우리는 요 자리에다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9분의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ABC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각 AGB 2세타 이 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길이를 한번 써볼게요. 길이를 A 길이가 요 길이가 2루트 3이야. C 길이가 루트 3이야. 요 길이가 루트 21입니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자, 그런데 이런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미 앞에서 구해놨잖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9분의 2b제곱 42 더하기 2c제곱 6 빼기 a제곱 빼기 12 하시면은 9분의 36이므로 4가 나옵니다. 4. 이 값이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G 길이의 제곱이 4니까 AG 길이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 길이고요, 요 길이. BG 길이. 구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벡터 BG를 먼저 구합니다. 얘는 벡터 AG잖아, AG. 그러면 BG는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여기다 벡터 C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벡터 C를 반대로. 이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벡터 C, 잠깐만요. 벡터 C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벡터 C 빼기 3분의 1 벡터 B 이렇게 BG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똑같아요. 벡터 BG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면 이것의 크기 제곱하니까 이 값은 9분의 4의 벡터 C 크기 제곱 더하기 9분의 1의 벡터 B 크기의 제곱 되겠니?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4의 벡터 B 내적 벡터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또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다가 넘어가게 되면 이 값이 어떤가 2분의 이렇게 쓸게요. 이건 9분의 1을 통분하면은
4c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에 4니까 얘가 넘어가서 2배를 해주면 값은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뭐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은 뾱뾱뾱뾱뾱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은 요 값이 문제에서 1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대 2대 루트 3이므로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 각은 6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교훈이 뭐냐? 평면상에 세 벡터가 나오더라도 이 세 벡터는 필요가 없어요. 두 벡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두 벡터에다가 추가적으로 나온 그 세 번째 벡터하고의 관계식으로부터 어떤 식 하나를 얻고 그 식을 풀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25번 풀어봤고요. 26번. 이제 그래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죠? 네, 26번. 실수 XY UV가 이거 원의 방정식인데? 이것도 원의 방정식인데? 이걸 만족할 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십시오. 막 문자가 4개나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런데 이걸 이제 딱 보는 순간 기하학적으로 원이란 도형이 떠오르고. 맞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하나가 있고 X축, Y축. 그 다음 이거 뭡니까? 중심이 4,3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또 원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상의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이 원상의 임의의 점을 u, v라고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x, y랑 u, v를 내적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질문이 뭡니까?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입니다. 그럼 최대값은 뭡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둘 다 제일 크고 방향은 같고 보이나요? 보이죠. 이걸 일직선으로 빡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점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이렇게 생긴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x, y, 얘가 지금 6, v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3, 4, 5니까 요 길이가 5예요. 요 길이가 1이고 따라서 최대값은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6, 코사인 세타 1 하니까 6이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요, 길이가 제일 길고 방향의 반대가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게 x, y. 그 다음에 이게 6, v가 되어서 1 곱하기 6 곱하기 반대로 마이너스 1 하시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17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세 점 A, B, C가 있을 때 아까 했던 뭐 외접원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일단 보세요. 이게 원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중심이 5가 있으면 세 점이 OA 벡터, 뭐 OB 벡터, OC 벡터가 있을 때 그죠?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0 벡터. 이게 5고요. 각 AOB 이 각 세타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해하겠죠? 근데 반지름 미니가 1, 1, 1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 넘겨가지고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의 크기가 벡터 OC의 크기하고 똑같다. 뭐 넘기면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그렇다 해서 제곱해서 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뭐 OA 벡터 크기의 제곱 1, OB 벡터 크기의 제곱 1 더하기 2 벡터 OA 내적 벡터 O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역시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OA 벡터는 크기가 1, OB 벡터도 크기가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거는 크기가 역시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넘기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타가 120도, 3분의 2파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도, 120도, 120도가 되면은 이게 힘의 합력이 0이 된다. 이런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알파, 베타, 감마가 전부 다 0보다 크고요. 합이 360도일 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의 최소값과 이때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사실은 2번 문제가 그냥 단독으로 탁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요 2번 문제가 그냥 2번 문제만 딱 꼴랑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요, 1번 다음 2번이니까 이 앞에 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요가 상관없이 이 각을 알파, 요 각을 베타, 이 각을 감마 이렇게 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인 상태인 거야. 아, 여기 360도인 상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는 내적하는 과정의 식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있지요. 이게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 더하기 벡터 OC의 크기를 구하면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EAB, EBC, ECA. 맞나요? 그래서 이것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 이것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 이것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 그 다음에 이 OA랑 OB 벡터 내적 하면은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OA랑 OB가 이루는 각, OA랑 OB가 이루는 각은 알파였습니다. 또 2에 1 곱하기 1 곱하기 OB랑 OC가 이루는 각, 뭐 이거 코사인 감마 2에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가 뭡니까? 이 식을 보니까 이 앞에 3이 있고 3 더하기 2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있고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구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질문이 뭐냐? 여기는 이 값이 언제 제일 작을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제일 작으려면 당연히 이 안쪽이 제일 작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세 벡터를 더한 것의 크기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0일 때고요. 그 0일 때가 바로 앞에 위에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넘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됩니다. 그때 각도는 언제입니까? 120도, 120도, 120도가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27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28번 나머지까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